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구속영장 심사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시간을 포함해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5시간 반 동안 진행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보다 길었는데 그만큼 양측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자 리포트가 있었는데 새벽 2시에 결과가 나왔고 기각이 됐습니다. 네, 이번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향한 어떤 사법부의 첫 판단이어서 좀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네. 결국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 동향 문건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전 정권에게 임명된 인사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 이런 부분 수사해 왔는데요. 이런 걸 지금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또 청와대에서는 체크리스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평가될 만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좀 네. 설명드리면 새 정부가 이른바 물갈이 인사를 위해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사퇴 동향을 살핀 점이 현행법에 저촉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적폐청산이 최대 현안이었던 탄핵 정국 특수성을 감안하면 네.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산하의 물갈이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 또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논리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수사를 하더라도 청와대에 같은 논리로 고의로 법을 어겼다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법원 입장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도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구속영장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서 어쨌건 검찰의 수사에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검찰 주장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구속이 되면 청와대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근데 사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걸 좀 다시 들여다보면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 추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봤거든요.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 지시하에 벌어진 채용 비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와대로 수사가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어쨌든 법원이 청와대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공무 혐의가 없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여서요. 검찰 주장이 역시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은경 전 장관이 영장 심사 받은 것을 두고 여권 인사들 중에 여러 명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이나 언론이 다 입 싹 닫고 있었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이건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검찰하고 언론을 향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네.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고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검찰도 언론도 이를 침묵 방조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전 정권에 있었던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다 갈아치웠는데 그때는 별말 안 하다가 네.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진 이 일을 두고는 왜 이렇게까지 언론이나 검찰이나 강하게 지금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윤영찬 청와대 전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적을 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 이런 식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웬만한 장관은 다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야당은 반대로 생각을 해서요. 네.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윤 전 수석하고 여당이 대신하는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인사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 그 전례들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가까운 예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될 텐데요. 네. 이 두 사람은 문체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법원의 최종 판결 아직까지는 뭐 계속 남았지만 그렇죠. 그 판단이 다 갈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네.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1심 무죄로 판단이 나왔거든요. 물론 2심이 진행될 수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인사 조치가 내린 배경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갈린 건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 전 실장의 경우에는 문체부 직원이 블랙리스트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렇게 실장이 자의적인 어떤 이유로 사직을 강요한 건 권한 남용이다. 네네.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를 내린 거다. 이렇게 2심 재판부는 봤고요. 근데 우 전 수석 1심 재판부는 그냥 좌천성 인사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해서 무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좌천시킨 거니까 이건 인사 조치지 뭐 권한 남용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네. 근데 김은경 전 차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네. 김 전 실장하고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은 건데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임원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는 임기도 짧고 좀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 임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남았거나 또 혹은 뭐 지난번에 얘기됐던 건 임기 끝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지적해 드립니다. 아무튼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네. 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기각됐다는 뉴스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사흘 전 상부 지시라며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갑자기 철수했던 북한이 오늘 일부 인력을 복귀시켰습니다. 북측은 오늘 오전 8시 10분 평소 근무 인원의 절반 수준인 실무자급 4-5명을 연락사무소에 복귀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평소처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원들이 말도 없이 철수를 해버렸었어요. 네. 사흘 전에 22일 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흘 전은 아니죠. 오늘로 지금 나흘 전인데 어제 또 아무런 얘기 없이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언론에서는 이걸 뭐 롤러코스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군요. 네, 그 정도로 좀 긴박했는데요. 북측이 22일에 상부 지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철수했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일부 인원을 복귀시킨 건데 뭐 돌연 철수하거나 복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오전 8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측 직원들에게 9시 반 연락대표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평소 대비 절반 정도의 인원이 복귀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앞서 말한 것처럼 나타나지 않을 땐 상부 보고라는 얘기를 짧게 했었고 상부의 지시라는 얘기를 짧게 했었고 어제 다시 나타났을 때는 뭐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정상처럼 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 이걸 또 분석을 해봐야죠.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때문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는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거든요. 이 글로 북한이 좀 마음을 바꾼 게 아니냐, 다시 연락사무소로 복귀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철수한 뒤에도 주말 동안 정상근무했죠. 그렇죠. 자리를 지켰죠. 우리 기다릴 테니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북측이 호응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개성에 있는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곳에서 남북 협력 사업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이 적어도 지난 사흘 동안 22일부터 25일까지는 뭔가 스톱이 됐었을 텐데 다시 또 진행이 되겠죠? 네,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계속 준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비롯해서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근데 북측 대외 매체는 계속해서 우리 측 정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게 많이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빨리. 근데 아무래도 북한도 이 북미 관계, 남북 관계 현재 판을 완전히 깨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데 그때 미국 측에서 좀 강한 압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남측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약간씩의 어떤 변주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사실 북한은 뒤에서 되게 바쁩니다.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불편해하는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북한이 친하게 지내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 입김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목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해석이 또 있지만 동시에 남북 교류 사업을 지속하면서 미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 와중에 비핵화 장기 전략,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뭐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새로운 길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러시아 가고 이런 내용들이 새로운 길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흘 만에 다시 계속 남북 연락사무소로 복귀했던 이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을 풀기 위해서 검찰이 5년 만에 다시 수사에 나섭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했습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 과거사위원회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재수사하라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성접대에 따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먼저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일반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게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돼서 공소시효가 15년 이상 그렇죠.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뇌물액의 총액이 1억 원 넘을 것 같다. 이런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단 이것부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계속해서 이 뉴스 전할 때마다 성접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을 접대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게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 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의 흐름들도 아마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여기 지금 과거사위원회에서 결국 김학의 전 차관 외에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뭐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기도 하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어요. 네, 이 김 전 차관이 대전 고검장에서 차관으로 임명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중희 비서관이어서 이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조사단이 재조사를 권고한 건데요. 그리고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은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 그 수사 지휘 라인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도 계속해서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외압을 뭐 행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외압을 행했다라고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을 국가수가 감정을 했었는데 그때 그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서 감정 경과를 좀 미리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또 조사단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은 일단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게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그러니까 위원장 대행이시죠. 회의 시작 전에 아주 뼈 있는 메시지를 하나 던졌어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전 차관이 도망간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 밤에 인천공항 통해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결국 출국 못했죠. 네. 참 보기가 안 좋았잖아요. 아유, 그럼요. 비슷한 네. 사람을 앞으로 세우고 그랬었죠. 그래서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그 대행이 과거사위원장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 그리고 야합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이 부분이 다시 확인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재수사가 권고가 됐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뇌물 관련된 부분부터 들여다볼 것이고,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특수강간이라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성범죄는 지금은 아니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뒤에 또 들여다본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보죠. 어제 최종호
국토교통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일단 최대 쟁점 부동산이었어요. 네, 황당하죠. 사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동산 의혹을 좀 해소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의혹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을 여러 대 가진 건 또 문제고 사실 주택은 여러 채 아닙니까? 여러 채군요. 죄송합니다. 여러 채 가진 것도 문제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도 있고 부동산 투기 관련된 얘기도 많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2주택 보유자였던 차관 시절에 왜 세종시 고급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냐. 이 부동산 투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최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잠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재건축으로 시세 차익 본 거 아니냐. 이런 추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장관 지명되니까 큰딸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뒤에 월세 내고 사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꼼수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도 예외 없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최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시인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파트를 최초에 구입했던 시점부터 지금의 이제 시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동안 있었던 시세 차익이 무려 23억이더군요. 엄청난 돈이네요. 아파트 이 세 채에 이런 부분들을 여야 할 것 없이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내용 말고는 인사청문회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답답한 노릇이에요. 법원 소식을 하나만 더 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배상을 하는 판결 이걸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일본의 전범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대전 지방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 2건 그리고 특허권 6건을 압류해달라 이렇게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총 채권 금액이 8억 4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압류 결정이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당 상표권하고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서 우리 피해 입으셨던 분들에게 요만큼의 보상이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오늘 뉴스가 될 장소, 인물, 이슈들에 대해 미리 만나보죠. 투데이 스케줄입니다.